주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략점을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써야 돼요. 중심봉 매매 기법 이론을 사용해서 하겠다. 오케이. 근처에서 빠르게 나왔었던 자리에 꼬리 자리가 3,5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바른 손을 중심봉 매매 기법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 자리에 3,600원 부위 또는 3,500원에서 공략을 했어야 돼요. 3,500원이 중심봉이죠. 중심봉 캔들이 나오고 이게 단기권에서 이 수익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노리려고 한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로 반등 나오는 단기권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봉 매매 이론으로 단기권 단타 형식이 될 겁니다. 윗꼬리가 길면 다음날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나요? 예. 왜 그러냐면 주식은 단기권에서 가속도에 의한 힘의 방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꼬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장중 시간에 올라갔다가 빠지고 종가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전일 종가에서 스타트하고 올라갔다가 종가가 어디서 형성됩니까? 이렇게 형성되죠. 그러니까 오전장이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가고 20% 올라갔다가 종가 3시 30분까지 15%를 눌렀어요.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하방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막 어렵게 꼬우지 말고 일본 캔들 하나만 봤을 때 이 종목의 흐름이 단기권에서 꼬리 캔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이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일봉상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다.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녀석의 자리는 뭐가 됩니까? 올라갔다가 하방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됐다는 거죠. 시가 스타트 라인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음봉 정리가 됐겠죠. 뭐 여기서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이 됐으면 시가에서 윗꼬리가 달린 뭐가 돼요? 양봉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 위에서 찍고 내려가는 하방의 힘이 단기권에서 강하다라고 보면 되죠. 반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캔들이 어저께 시가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지지저항에서 뭐 반등이 나왔지만 하방의 힘이 여지가 남아서 하방세가 더 강했죠. 단기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죠. 반대로 종가의 기준에서 이런 자리 어때요? 여기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어때요?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요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럼 마지막 하방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을 보여줬죠. 자, 여기 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장중 최저점 여기 찍고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마무리된 거죠. 그 다음날 조금이나마 상승 여지의 힘이 남아 있었죠. 올라갔다가 빼고 종가 형성되고 시가가 여기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됐는데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단기 방향성의 힘에 여기까지 올라가죠. 윗꼬리 캔들이 달리는 거하고 밑꼬리 캔들이 달리는 거로 놓고 봤을 때 단기권의 힘의 방향은 윗꼬리가 달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가 형성이다. 밑꼬리가 달렸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상승세를 단기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캔들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본다는 건 영망치건 망치 캔들이건 또는 도치 캔들에서 뭐 위아래로 꼬리가 긴 요런 것들은 주로 봤을 때 반전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자면 위아래로 많이 방향성의 허수를 보여준 건 뭐냐면 털려고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페이크 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꼭 비단 저런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페이크를 주고 올라간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캔들들이 이제 고점에서 형성되는 경우에는 고점에서 막 내가 힘이 있다는 흔적을 남겨야지 개미들이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고점이 형성된 라인에서 장대 꼬리 캔들이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캔들이 들어왔을 때 3번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4번 자리에 있는 페이크 봉성의 장대 꼬리 캔들들이 이런 고점에서 형성된 건지 저점에서 형성된 건지 횡보 구간에서 형성된 건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차트를 크게 보고 가능성을 생각해라. 고점 영역에서 저런 장대봉이 들어온 걸 신고가 영역에서 힘이 좋으니까 계속 간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의견에는 반대예요. 왜냐면 고점 영역에서 외봉 꼬리가 긴 데서 무리하게 매매를 들어가게 되면 무너지는 자리에 소가 들어가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캔들 분석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바른손을 몇 분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바른손의 눌림목 자리는 오늘 종가 한번 기대 내일 바로 자른다 생각하고 뭐 볼 수 있겠지만, 고점 영역의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을 3,840원까지만 보고 그 밑으로는 지지 라인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